여러분 책장 하나 사려고 하시면 정말 머리 아프시죠? 전면 책장도 있고 회전 책장도 있고 붙이는 책장도 있고 가격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천차만별이라서 머리 아프실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아이 셋 육아하면서 정말 다양한 책장들을 써봤는데요. 제 책과 아이들 책을 다 관리하면서 쓴 책장에 들어간 돈이 거의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의 전체적인 통과 그리고 가격만 보고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책장들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장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7년 넘게 책 육아를 하면서 저희 집 회전 책장을 왜 구매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사용하고 있는 이 팀버트즈 회전 책장도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매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책장을 그냥 책 꽂아 놓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첫째 키울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예를 들어 책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큰 책장 하나 사고 또 많아지면 책장 하나 더 사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이 셋과 책 육아를 해오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책장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가구가 아니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책을 마주하는 횟수도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습관도 달라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이의 눈에 책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스스로 책을 발견하고 꺼내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에 손이 가는지,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이가 매일 마주하는 책장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출산 전처럼 온전히 집중해서 책을 읽을 시간은 줄었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있으면 짧게라도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하나둘 책을 꺼내 들었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책장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가구가 아니라 엄마인 저에게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었고 출산 이후에도 매년 꾸준히 4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가구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책을 얼마나 자주 보고 꺼내고 읽게 되는지를 만드는 환경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희 집의 책장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많이 꽂을 수 있는 가구라기보다는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소통을 하도록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마주하고 스스로 꺼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효율적으로 수납하면서도 아이들이 쉽게 꺼내볼 수 있고 거실 인테리어까지 해치지 않는 책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팀버토츠 회전 책장입니다. 두 번째는 책이 많다고 무조건 큰 책장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몇 년간 큰 책장만 고집하고 구매했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책장을 다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들인데요. 사운드북으로 시작해서 전집, 학습지, 제 책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니 저도 처음엔 책이 많으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큰 책장을 사자 라고 알아본 후 무작정 큰 책을 사서 벽 한 면을 거의 책장으로 채워버린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벽 한 면을 책장으로 채워놓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책도 한눈에 정리돼 보이고 요즘 말하는 북테리어처럼 집이 작은 도서관 같아 보여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생활하면서부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책장 빈칸에는 장난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물건이나 그때그때 치우지 못한 자잘한 짐들이 쌓이더라고요. 책을 정리하려고 들인 책장인데 오히려 거실이 더 어수선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책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책을 수납하면서도 거실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장들을 비교해 본 끝에 선택한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팀버토츠 회전 책장인데요. 제가 회전 책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간 활용이었어요. 하나의 책장을 사면 모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책을 보관하면서도 책장이 차지하는 공간은 줄일 수 있었고 벽 한 면을 책장으로 꽉 채우지 않아도 되니 거실도 훨씬 넓고 탁 트여 보이더라고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나 싶어서 맘카페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저처럼 책은 계속 늘어나는데 큰 책장으로 거실을 꽉 채우기는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거실 서재를 만들고 싶지만 공간은 답답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납과 인테리어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 회전 책장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책장을 사용해보고 비교해봤지만 책을 많이 수납하는 것만큼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전 책장은 거실 서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책장인가를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책류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 책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은 전집 사주고 책 많이 보여주고 엄마가 열심히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많이 성장했는데도 언제까지나 제가 옆에서 읽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가 많은 만큼 살림도 챙겨야 하는데 설거지할 때나 집안 정리할 때 아이가 매번 책을 꺼내달라고 할 때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꼭 엄마가 책을 골라주고 꺼내주고 읽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 읽는 것까지 즐길 수 있어야 진짜 책류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팀버토츠 회전 책장을 쓰면서 제일 만족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 책 읽을래? 라고 묻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책장을 빙글빙글 돌려보면서 책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그냥 쏙 꺼내서 읽더라고요. 다 읽고 나면 자기가 다시 꽂아놓기도 하고요. 물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매번 책을 골라주고 꺼내주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돌려보고 고르고 꺼내 읽고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였고 저에게는 육아가 조금은 편해진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고 고르고 꺼내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회전 책장이 책류가에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수납력의 기준입니다. 이처럼 책류가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이가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책장 안에 들어가는 책이 320권입니다. 또 일반 책장의 경우는 높이가 일정한 높이로 정해져 있어서 정말 큰 책들은 꽂기가 어려워서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멜로디 책, 동화책, 촉감놀이 책들 중에 사이즈 큰 책들도 있는데 이 팀버토츠 책장엔 전면으로까지 돌아가서 다양한 크기의 책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책장에만 300만 원 넘게 써보고 추천하는 이 회전 책장의 가장 저렴한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섯 번째 기준은 아이 가구는 결국 소재와 내구성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책장을 구매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이 바뀐 부분이에요.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조금 더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건 더 비싸지? 어차피 회전도 되고 책만 꽂아 놓으면 되는데 더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싶었어요. 저희 첫째 사교육비만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하는 마음이 아마 모든 엄마들의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렸을 때 책장 자주 바꾸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책장이 늘어나면 늘어나거나 아예 망가져서 버렸으면 버렸지 한 번 산 책장을 몇 달이나 몇 년 만에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함께하는 책장인데 소재와 내구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렴한 회전 책장을 보면 플라스틱 소재 쓰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딱 봐도 보이시나요? 제가 어떠한 제품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도 내구성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나 또 원목이나 목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MDF나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팀버토츠를 선택한 이유는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점, 합판이 아닌 목재가 주는 묵직함과 합판들을 본드로 붙여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점, 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 손이 많이 닿는 모서리나 표면의 마감을 직접 만져봤을 때도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이 책장을 아이들이 적어도 10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10년 뒤 아이가 쓰지 않는다면 아마 제가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제 안방에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0만 원짜리 책장을 10년 동안 잘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3,400원 정도 드는 비용이에요. 매일 아이가 책을 한 번이라도 더 꺼내게 만드는 가구라면 저는 단순한 책장 하나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 아이의 독서 환경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 기준은 회전력입니다.
회전 책장의 내구성과 또 소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회전 책장의 이름에 걸맞는 그 회전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형 제품들도 많이 찾아봤을 때 그 후기들 중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저가형 제품들은 바로 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은 별로 무겁지 않지만 이게 100권, 200권, 300권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실제로 저희 집 책장 하나에 지금 약 320권 정도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책장을 처음 알아볼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도 이거였어요. 이렇게 책을 꽉 채워놔도 아이가 혼자 돌릴 수 있을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책을 충분히 채워놓았을 때 더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300권이 넘는 책이 들어가 있으니 전체 무게가 상당할 텐데도 아이가 혼자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회전이 부드럽고 무엇보다 돌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만족하는 건 이 정도로 책을 꽉 채워놓고도 흔들림이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20권 정도 꽂혀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예요. 회전 책장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매일 직접 돌리고 사용하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가득 채웠을 때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흔들림이나 소음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성비나 내구성 대충 보고 고르지 마시고 이왕 사실 거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꼭 따져보고 처음부터 이 팀버터츠 회전 책장으로 선택하세요. 처음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독서 환경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실제로 예쁜 거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준 이 팀버터츠 회전 책장. 제가 찾아본 구매처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의 구매 링크를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회전 책장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다른 거 고민 마시고 이 제품으로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찾아본 구매처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링크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저희 집 인테리어와 또 여러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